지금부터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21회 농식품 산업 미래 성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 및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김용렬 실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농식품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나 이런 좀 개방적인 분야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기초 지식을 말씀드리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전문가분께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도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은 어떻게 또 연관이 되고 또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 정책들은 어떻게 또 우리나라는 좀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농업 분야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우리하고 좀 연관을 시켜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월드 IT 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거의 중소기업하고 KT 이렇게 해서 5G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나에 대해서 한 3일 정도 하는 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가 블록체인 또 어떻게 5G하고 연결해서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많았고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 IT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는 부분이 농업 분야였습니다. 농업 분야가 5G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산업 측면에서 우리 농업도 이와 같이 함농업 쪽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차 산업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고령자가 많고 젊은이가 다 부족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최신 과학 기술의 접목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농업 농촌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존의 관념에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생각의 어떤 그런 범위를 넓히는 이런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주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블록체인이 있고 아무튼 우리 농업 쪽하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업 쪽하고 다양한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주로 이용될 텐데 오늘 이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관한 것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 쪽에 보면 이렇게 생산, 유통, 소비 이 농촌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용이 돼야 될 거죠. 지금 이력 추적제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들어와 있고 뒤에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생산 분야 쪽에서도 그렇고 유통 분야 특히 유통 분야 쪽에서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영역도 많고 생산 분야도 그렇고 이 농촌 관광도 또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 둘러싸고 있는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이 암호화를 통한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데이터 저장 기술이죠. 그러니까 투명화시키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계경제포럼에서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GDP의 약 10%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부가가치는 한 2030년에 3조 달러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급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음반이라든지 유통, 신분 증명 일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도 있죠. 그다음에 금융 업무, 에스토니아인가요? 여기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현실화된 것도 있고 작거나 또 좀 낙후됐거나 또 선진화되어 있거나 이런 데서 아주 급작스럽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식품 분야 쪽에 보면 식품 체인상에 보면 투명성을 이제 우리 투명성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안정성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력제를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명성을 강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추적 가능성, 가시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계약이나 이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다. 우리 뭐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재보험이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토지 제장, 우리가 경영체 등록이나 뭐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력제 같은 뭐 쇠고기 이력제도 잘 활용이 되면 농산물 이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약용작물이나 뭐 이런 데 한약재라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많이 응용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다른 분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77.8% 차지하면 특허 출원에 그래서 미국이 한 30 거의 40%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37.9%, 한국이 7.9%입니다. 일본이 한 2.9%가 되고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뭐 8% 정도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술 수준이 얼마나 되냐?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76.4%, 76.4점 정도 수준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85점 정도 되고 중국이 79점, 우리보다 약간 앞서 있는. 특허는 좀 떨어지지만 기술 수준은 좀 앞서 있는. 그리고 또 적용도 또 우리보다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은 많은 그 이 인프라가 우리나라보다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판을 바꾸는 형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인데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작년도 6월 22일 날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6대 시범 사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농업 분야도 스마트팜하고 소고기 이력 관리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이력 관리라든가 개인 통관,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좀 유용하겠다. 농업 분야는 이렇게 소고기 이력 관리 측면에서 이제 먼저 어프로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온라인 투표니 뭐 온라인 투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문서 유통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해외 물류, 개인 통관 이런 부분에서 초기 시장 쪽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전략을 수립했고요. 이제 프로젝트 측면에서 보면 예시입니다만은 이 안전한 먹거리, 학교 먹거리 이것도 우리 농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급식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고 사회 나눔 이것도 뭐 우리 농업 쪽에 사회적 기업이라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활용할 가치가 있고 농업 분야 이게 스마트팜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농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대 혁신 성장 선도 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 월드 IT 쇼 거기 갔더니 이제 IT 5G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G를 이야기하면서 이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의 자동차 얘기하고 블록체인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혁명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 경쟁 확보는 로드맵이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이렇게 나열했던데요. 좀 재미난 부분들이 좀 있던데 뒤에 가면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있고요. 일본은 여기에 도시, 농촌 및 산림지역 토지 등록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뒤에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토지 이 장부를 만들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하게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 활성화라든가 농산물 수출 활성화라든가 농산물 수출 이제 간편화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또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나름대로 또 후진국 나름대로의 필요와 이런 것 필요성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더라. 식품 안전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은 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농업부문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술 공급 업체하고 식품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술 공급 업체하고 월마트하고 맥코믹, 그다음 돌푸드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농식품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마트 경우에는 그 채소 생산자들에게 2019년 올해 9월까지 의무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IBM의 푸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채소를 생산 농가까지 추적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IG 팔리스라고 하는 저희가 문서를 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식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알버트 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오렌지 주스 생산 과정을 추적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그 그림이던데요. 브라질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오렌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영국 식품표준청 같은 경우에는 소도축에서 검사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에서 의무 준수를 위한 규제 수단으로 블록체인이 처음 등장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활용을 위해서 한 8천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020년까지 3억 유로를 이미 예산을 배정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금액들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영국 표준청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오면은 뒤에 가면 중국 사례도 나오겠습니다만 인도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품 오염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활용도를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같은 경우에 이제 할라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또 파일럿 플랫폼으로 이제 농식품 이런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쪽 방법론에서 이렇게 주로 활용하고 있더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4대 농기업이라고 하는 뭐 ABC라고 이야기하죠. ABCD. 그러니까 아처 데니얼 미들랜드, 그다음에 번기, 카길, 루이스 드레피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4대 농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주로 이제 큰 곡물 기업이죠. 이 기업들이 이제 곡물 거래의 효율화, 그다음에 투명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주의 클라우드 호스팅 기반의 에그리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농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거래하는 분들, 소비자 이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이 보안 문제, 언제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자기가 원할 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적시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 돼야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기업의 모토더라고요. 직접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유통업자, 그다음에 소비자
세 주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제 식품 유통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IBM과 칭화대 함께 협력을 해서 식품 공급자부터 매장까지 이렇게 이력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중국산 돼지고기하고 미국산 망고 대상 이게 이제 돼지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뭐 수주일 걸리던 이력 체크가 2초 만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생산 축산업자, 그다음 강홍업자, 도매업자가 그 단계별로 블록체인에 자기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것이 뭡니까 이제 위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형태로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돼지고기, 쇠고기 이력 시스템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도 이제 유기농산물 품질 검증 시스템에 이 그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덴즈라고 하는데 국제 정보 서비스 ISID하고 미국 GE가 합작을 해서 설립한 이노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를 통해서 미야자키현 아야초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유기농산물을 검증하겠다. 유기농산물의 이력을 검증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여기 이제 생산 부분에서는 생산 이력과 토지 이력, 생산 장비, 비료, 포장지 등 이런 이제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에 이제 저장을 하고 이후 이제 QR 코드, 근거리 NFC를 통해서 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이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유통 분야에서는 이제 IoT를 이용해서 운송 차량 속도나 저장 창고 입력, 문의 개표 횟수 뭐 이런 자세한 자료들을 건건히 이제 입력을 해서 유통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품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답니다. 여기 유통 과정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적용을 한답니다. 이게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개념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두라스입니다. 이 좀 재미난 스토리던데요. 온두라스 토지 정보 전자 관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한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온두라스 정부가 이제 굉장히 부패했는데 토지 대장을 디지털화를 시키는데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대장을 관료들이 디지털화하면서 자기 걸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름을 변경하는 자기 걸로. 그래서 농지를 뺏는 거죠, 관료들이. 그거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위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온두라스 토지 정보 전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니까 농민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이게 서류에 있는 그 장부 자체를 그대로 디지털하도록 하는 별 이상한 나라도 다 있더라고요. 부패한 이런 것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됐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그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이죠. 여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중국과 비슷하겠죠. 아무튼 정부에서 과기부하고 농림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농업 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지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브로서리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올해 19년 말에 정식 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블록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큰, 뭐 현금을 통해서 이런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선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생산과 재배 과정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변동하는 이런 과체류에 대한 가격 위험을 줄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투명한 정보를 보장하겠다. 이건 이제 상품화하는 거죠. 이 기술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정보를 상품화하겠다. 이런 상품화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런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그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기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봤는데요. 아무튼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가 아무튼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 안 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유통 과정이라든가 생산 과정에서 활용이 되겠고요. 주요 선진국은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거래 시스템에 아주 적극 개발 중에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좀 동참해야 된다. 특히 농업 분야도 생각을 열어서 일반 과기부 쪽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적극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좀 아직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업적 활용성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능은 아니다라고 하는 또 전문가들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너무 만능론에는 좀 경계를 하면서도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과 같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